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저상버스로 바꿔야 할 시내버스 10대 가운데 2대를 바꾸지 못할 형편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한평에 이어 영광에서도 광주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를 열어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여성복지시설 이용자의 개인정보 일부가 노출돼 이용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년 뒤 교과서를 만들 때 지필 기준이 되는 새 교육과정이 지난달 발표됐습니다. 교육부가 이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삭제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가르칠 때 포함시켜야 할 것들이 적혀 있는데 학습 요소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가 적시돼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일종의 지침으로 작용해 학생과 교사들이 쓰는 교과서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사라졌습니다. 4.19 혁명에서 6월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 과정을 학습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5.18이라는 단어가 삭제된 겁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이나 학습 요소를 기반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지거든요. 5.18에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2년 뒤에 나오는 교과서부터 차례로 적용될 예정. 특히 광주 이외 지역에서 5.18 관련 교육이 축소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이런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좀 폄훼된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선 학교 교육 현장에도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보수 정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교육과정을 대강화, 즉 간략화하는 과정에서 빠지게 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4.3이나 5.18뿐만 아니고 동일하게 거기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5.16이라든지 기타 남북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든지 이런 학습 용어들이 지금 현재 2022 교육과정에는 빠져 있고요. 교육부는 그러면서도 출판사들이 교과서 검정 통과를 위해 따라야 할 편찬 준거에는 5.18 민주화 운동 등 생략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빠진 현 정부의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5.18이 삭제되면 광주와 국민의 고통이 끝나지 않고 국민들이 또다시 분열할 것이라며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가 퇴색할 것이다. 광주난 국회의원들은 5.18 정신 계승을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가 개정 교육과정에 5.18을 삭제해서 희생자와 광주, 국민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며 5월 정신의 훼손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다시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교육부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현 정부의 입맛에 맞게 교육과정이 급격히 뒤집히고 있는 것이라면서 궁색하고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아프게 하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물론 정치와 역사를 배신한 일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책임자 사과와 함께 원상회복을 촉구했고 광주시의회와 정의당도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만 제외한 것은 특정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5월 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교육과정의 퇴행이고 미래를 지워버린 것이라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내용을 복원시키고 제발
방지안을 제시하라.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민주화 운동 교육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전국 시도 교육감과 연대에 대처하는 한편 학생들의 인권과 역사 교육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1명 이상을 당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당은 어제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지지율을 뛰어넘어 지역구 한석 이상 당선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당은 교육부가 교육과정에서 5.18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도로에 살얼음이 얼어서 길이 많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은 구름만 지나는 날씨 예상되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편 수일째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와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도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서쪽 지역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정말 오랜만에 영상권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7도 안팎으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오래된 시내버스를 바꾸려면 바닥이 낮고 경사판을 설치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교체 대상인 시내버스 10대 가운데 2대는 바꾸지 못할 형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본 노인이 물건이 가득 실린 손수레를 시내버스에 실으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버스 계단은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야 하는 노인들에게 큰 걸림돌입니다. 문턱이 낮은 저상버스가 있으면 편하지만 자주 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다리가 좀 아파서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이렇게 계단 있는 것보다도 또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딱 갈 수 있으면 더 편해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더욱 불편합니다. 저상버스 한 대를 타기 위해선 최소 30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법정 대수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처럼 교통약자들이 다니기 편하도록 올해부터 시내버스를 바꿀 때는 반드시 저상버스로 하는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999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330대, 나머지 3분의 2는 교체 대상이 되는 일반 버스입니다. 시내버스의 최대 사용 연한은 9년입니다. 사용 연한이 다 돼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하는 일반 버스는 올해만 102대에 이르는데요. 이 중 22대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더해서 교체 비용을 충당하도록 돼 있는데 국비는 준비가 돼 있는 반면에 광주시는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저상버스 교체 예산으로 수립한 건 당초 필요하다고 본 예산 57억 원 중 37억 원에 불과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광주도시철도 건설 등과 같은 다른 예산을 먼저 배정하느라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광주시는 해명하면서도 언젠가는 교체되지 않겠냐는 느긋한 입장입니다. 어느 한 해는 많고 어느 한 해는 적고 그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게 2030년까지 가면 다 교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면 사용 연한이 끝난 오래되고 불편한 시내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교통약자들의 불편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목포에서는 시내버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유진이 경영 개선책을 만들어 왔는데 목포시가 이를 거부하고 버스 회사의 경영 개선 대책을 다시 만들어 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가 이한철 회장에게 목포 시내버스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 경영을 맡기고 목포시가 재무관리단을 파견해 수입 지출 회계를 총괄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이사는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문 경영인재를 도입해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바랍니다.
2개 회사에서 받던 월급을 1개 회사에서만 받으며 태원 유진을 경영하겠다는 이한철 회장의 뜻을 목포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영암 3호등으로 가는 300번 노선버스 5대, 500번 노선 7대 등 12대를 감차하겠다는 등의 태원 유진의 대책도 향후 용역 결과를 따르라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영역에서 노선 반납, 감차 등 용역 결과에 대해 전면 수용하기 바랍니다. 목포시는 또 당장 태원 유진이 해야 할 일은 대시민 사과문 발표 등 이한철 회장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압박했고, 목포시에 손벌리고 있는 버스 연료비 체납 문제도 태원 유진이 스스로 담보 제공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한 뒤 일단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의회와 목포시의 강경 기조 속에 공은 다시 이한철 회장에게 넘어갔습니다. 목포시와의 불편한 관계, 노동조합과의 껄끄러운 관계, 무엇보다 극도로 악화된 시민 여론을 마주하며 설 자리가 좁아진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의 다음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한평에 이어 영광에서도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영광군 염산면 청년회는 최근 선언문을 통해 군공항이 한평으로 이전되면 한평만 이익을 얻고 영광은 피해를 본다면서 군공항 이전에 따른 실익을 따져보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광주시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한평에서는 지난해 11월 광주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가 전남 지역 최초로 열렸습니다. 새해 광주에서 음주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연말연시 집중 음주 단속에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109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 이 기간 하루 평균 단속 건수는 13.6건으로 지난해보다 많았습니다. 지난달에 공개된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여성복지시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이용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2022년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전남 여성인권지원센터 내 여성복지시설 이용자 개인정보가 실명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는 지난달 중순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됐고 정보가 노출된 여성들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자기들 이렇게 딱 찍어버리니까 내가 뭘 했길래 이렇게 저기에 올라가야 되지?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는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지원시설 이용자 정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땡비 이렇게 나가는 거는 어떻게?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유추가 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는 센터 보조금 문제를 감사하기 위해 보고서에 이용자를 명시했을 뿐 실명을 다 거론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이 실명인가요? 김땡비 한 게? 일부를 저희가 이제 가공 처리를 돼 있는 게 나가 있죠. 하지만 피해 여성들은 누가 봐도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름과 사업장까지 노출됐다며 개인정보가 노출된 보고서 수정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떨려가지고 제 이름만 내려주시면 조용히 잘 산다는데. 여수시의회는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보고서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 피해 여성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에 호소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7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설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과일과 채소 등 960여 개의 다양한 지역의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고 기본 10% 할인에 추가 농수축산물 20% 할인 쿠폰 등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할인 행사는 남도장터 쇼핑몰뿐만 아니라 대형 온라인 쇼핑몰 33개 채널에서도 동시에 진행돼 지역 농수축산물 판매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시가 5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 박람회인 CES 2023의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지역의 가전과 IT 제품 등이 참여해 다양한 기술과 제품 등을 선보이고 글로벌 기업 등을 상대로 투자 유치 활동도 벌입니다. 광주시는 또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유치 관계자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스타트업 해외 진출과 정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농어가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지원금 268억 원에 도와 시군의 긴급 예비비 252억 원을 투입해 19만여 지역 농어가에 유류비 인상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겨울철 한파 등으로 면세유 수요는 늘어난 반면 가격은 지난해 1월보다 평균 426원 올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산과 목포 등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SRT를 여수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여수와 포항, 창원 등 3개 노선에 SRT를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라선 운행 지역 주민들은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만 이용할 수 있어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오늘 출근길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도로에 살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은 구름만 조금 지나는 날씨 예상됩니다. 한편 대기의 건조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와 광양에서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요즘 추위도 계속됐었는데요. 오늘은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들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랜만에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7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목포도 영상권에서 출발해서 한낮 기온 6도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 8도, 여수의 낮 기온 7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광주에서도 눈이 날리거나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